네, 이어서 시작할게요. 자, B의 6번인데, 이게, 알면은 되게 쉬운데, 이게 되게 꼼꼼히 알아야지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축전기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회로 문제 같은 경우는, 직렬 회로 문제 같은 경우는, 전화량 보조 법칙하고 특수 축전기 같은 경우는, 얘는 키리호프 법칙을 되게 정확하게 써야 된다. 예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 뭐 여기에 이렇게 완전히 충전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네, 이렇게 스위치를 딱 닫는 시간을 0초라고 하면 여기가 C고 이 C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당연히 V가 걸릴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초기 전화량이라는 거는 ECV가 걸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전위가 똑같아질 때까지니까 따라서 C 플러스 EC에다가 얘는 V 프라임은 얘는 초기 여기 전화량이죠. CV니까. 그래서 얘는 ECV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V 프라임이라는 거는 3분의 2V가 되죠. 나중에. 그래서 V에서 3분의 2V까지 떨어질 때까지니까 얘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서 얘가 QT죠. 얘가 3분의 2에다가 C가 이거니까 따라서 3분의 4CV까지 가요. Q가. 그렇죠? 네. 이게 초기값, 나중값. 그러면은 이 익스포넨셜로 떨어질 테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미방 안 풀고 좀 때려 맞출 수 있거든요. 이거는 시간 상수만 찾으면은. 자, 그런데 원리 원칙대로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볼게요. 우리가 이제 얘를 Q1이라 할게요. 얘를 Q1이라 하고 얘를 Q2라 할게요. Q1T, Q2T. Q2T가 이제 스몰 Q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Q2T. 그러면 Q1T 더하기 Q2T는 전화량 보존 법칙 때문에 Q0가 됩니다. Q0는 ECV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초기값, 이거 말하는 거예요. QT가 여기 초기에서 나중값 이렇게 바뀌는 거. 자, 그럼 전화량 보존 법칙. 제 회로는 축전기는 전화량 보존 그 다음에 키리호프 법칙. 따라서 키리히호프. 근데 얘가 초기에 배터리를 이제 공급하니까 얘가 기전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V의 EC는 IR 플러스 VC가 돼요. 얘는 키리호프 법칙. 그렇죠? 그럼 Q는 CV 해가지고 하면은 얘는 EC분의 얘는 이제 Q가 되겠죠? 네. 자, 그럼 얘 정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게 Q1이죠. 이게 Q2고.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스몰 Q2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Q1T라는 거는 뭐가 되냐면 Q0 마이너스 스몰 QT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IR 플러스 얘는 VC니까 C분의 Q0 마이너스 스몰 Q가 돼요. 그래서 넘겨갖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ECQ 더하기 C분의 Q 마이너스 C분의 Q0는 IR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I라는 거는 자 DT분의 우리가 뭐 DQ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DT분의 DQ1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를 이걸로 표현할 수 있냐 DT분의 DQ2로 표기할 수 있냐 이거에 따라 부호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얘는 전화가 얘에서 점점점 줄죠. 얘로. 얘는 점점점 전화가 줄고요. 얘는 늘어나요. 맞죠?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하는 건데 단자전압이 어차피 전류는 지금 IR은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전류의 세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스몰 q는 dt분의 d의 q라는 거는 음수가 나와요.
얘는 왜? 얘가 감소하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i라는 거는 어떻게 표기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dt분의 dq로 표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류. 회로에는 전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생각해 가지고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걸 합치면은 따라서 2c분의 3q 마이너스 c분의 q0. q0는 나중에 넣을게요. 그럼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따라서 R에다가 얘는 dt분의 dq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2c분의 3을 밖으로 빼면은 q 마이너스 3분의 2 q0 는 마이너스 r분의 dt분의 dq가 돼요. 네. 그래서 q 마이너스 3분의 2 q0 분의 dq 마이너스 넘어가면 따라서 2rc분의 3에다가 dt가 돼요. 그래서 적분을 하면 ln에다가 얘는 q0 마이너스 3분의 2 q0 네 qt 마이너스 3분의 2 q0 는 마이너스 2rc분의 3t가 돼요. 그래서 따라서 qt라는 거는 3분의 2 q0 더하기 이거 3분의 1이죠. 따라서 3분의 1의 q0의 exponential 마이너스 얘는 2rc분의 3t가 됩니다. 그래서 q0는 이제 EC 그 넣으면은요, 넣어갖고 쓰면은, 공통 밖으로 뺄게요. q0는 ECV가 되니까, 3분의 2의 CV에다가 얘는 2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rc분의 3t가 돼요. 근데 얘는, 물론 이제 정확하게 풀려면 좀 그런데, 얘는 좀 편법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자, 우리가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다고, 이게 C1이 있다고 C2라 가면은, 얘를 유심히 보면은, 키리우프치만 잘 세워보면은, 얘가, 만약에 같다고 했을 때, C1분의 뭐, Q 더하기, 뭐, C, 뭐, Q, 이렇게 블라블라 이렇게 되겠죠? Q.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좀 고민할 텐데, 만약에 마이너스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역수로 더해주는구나 해가지고, 얘를 2C, 3C 해가지고, 뭐, 2C분의 3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 타우 시간 계수가 2rc분의 3이 되는구나. 근데 어차피 시간에 따라서 어차피 얘는 줄 테니까 그렇죠? 감소를 하죠.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 텀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qt가 초기값하고 정의되어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q0라면 초기값이고 얘가 나중값이 아까 얼마라 그랬냐면 얘는 q0에서 얘가 Q0는 ECV가 되죠. 근데 V가 얼마나, V 프라임이 얼마라 그랬냐면 얘는 3분의 2가 얘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Q 나중값이라는 거는 얘가 스몰 q가 되겠죠. 스몰 q의 나중값, 이거를 Q 프라임이라 할까? Q 나중값이라 할까요? Q를 하면은 얘는 EC의 V 프라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되면 얘는 3분의 1배가 준 3분의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3분의 2의 Q0가 돼요. 맞죠? 네. 그래서 Q0가 QT는 Q0에서 3분의 2 Q0가 되는구나.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이 사라지냐면 3분의 1의 Q0가 사라져요. 초기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QT라는 거는 A 플러스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꼴이 되는구나 하고 찰 수 있는 당연히 잘 안 보이겠죠? 네, 이렇게도 살 수 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무한대로 충분한 시간이 흘러버리면은 이걸로 되니까 A는 3분의 2 Q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이 Q0가 나니까 이게 3분의 1 Q0가
되는가 보구나. 근데 타우라는 거는 요게 시간 상수가 미안해요. 시간 상수가 이게 아니죠. 네. 여기서 타우는 역수기 때문에 따라서 시간 상수는 거꾸로예요. 네. 여기서 이게 역수니까 따라서 타우라는 거는 3분의 2의 RC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오셨죠? 네, 여기 타우를 안 쓰고 여기 ERC분의 뭐 3T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뭐 이게 차례 푸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찾을 수는 있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뭐 시간 상수 구하고 소비 에너지 이거 구하는 거 있죠? 해드릴게요. 자, 시간 상수는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따라서 타우라는 거는 요거 거꾸로 네, 얘는 3분의 2의 RC가 됩니다. 따라오셨죠? 자, 소비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 저항에 소비되는 거니까 따라서 ER이라는 거는 얘는 인테그럴 PR에다가 얘는 DT가 돼요. 그래서 인테그럴 I제곱 R DT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I는 얼마냐면 I를 계산해 보면요. 자, I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거 DT분의 DQ 하면 되죠. 네. 그리고 절대값 취할게요. 얘는 전류는 어차피 전류 색이니까. 그러면 우리 Q는 구했죠. 네. Q를 얘를 구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 미분해 보면은 이렇게 넘어와서 따라서 I의 색이 절대값 취해가지고 구해보면은 얘는 R분의 얘는 V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타우분의 T가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0부터 시간 상수까지라고 그랬으니까 0부터 타우까지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R분의 따라서 V의 제곱에다가 밖으로 뺄게요. 0부터 타우까지에다가 얘는 exponential 얘는 마이너스 타우분의 t에다가 et가 되겠죠.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dt가 돼요. 자, 얘 계산해 보면 따라서 r분의 v의 제곱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타우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타우분의 2t에다가 0부터 타우까지죠. 그래서 얘는 이거 마이너스 했으니까 뒤집어 가지고 쓰면은 이렇게 되죠. 자, 근데 타우라는 게 뭐라 그랬냐면 이거라 했죠. 3분의 2RC라 그랬죠. 그래도 곱하면은 따라서 3분의 1의 CV의 제곱에다가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2가 이게 답입니다. 네, 좀 어렵게 냈어요. 까다롭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들은 뭐 조금 했는데 그래서 뭐 구하는 것까지도 했었거든요. 이거 각각 개별 나오고 할 때도 하면은 얘는 뭐 전화량 생각해야 되고 완충 때까지 이메일 시간까지 했었고 하는데 아마도 좀 여러분들이 전화량 보정이나 키료 법칙 그 다음에 이런 회로적인 부호적인 문제에서 조금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강제 진동 같은 경우는 제가 얘 같은 경우는 내면은 아마 정상 상태일 때를 낼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출도용 때도 이 각색해서 풀어드렸었는데 얘는 RLC로 보면 진짜 쉽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고지고대로 얘 문제를 역학 베이스로 풀어버리면 이건 수학 실력이 필요해 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역학으로도 좀 풀어드릴 거예요. 역학으로. 자, 그래서 얘는 강제 진동 같은 경우 운동만 인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MA 그 다음에 MA라는 거는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bv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kx 플러스 얘는 f0의 코사인 오메가 t 이 꼴이 된다라 그랬어요. 예, 이거는 뭐 팩터 같은 건 제가 애우라 그랬었는데 얘는 이쪽 마진스 본다고. 그리고 뭐 이렇게 표시하면 x를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에 x 플러스 뭐 v 그렇게 놔두셔도 되고요. bv 놔두셔도 되고 이렇게 kx 쓰시고 f0의 코사인 오메가 t 쓰셔도 되고 x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운동방식은 어차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A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볼까요? 뭐라고 했냐면 탄젠트 파이 구하라 그랬죠? 위상차. 네. 그러면은 얘가 저기 X가 있는데 얘를 넣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면.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얘의 해는 지금 일반 해가 아니에요. 특별한 해거든요. 뭐냐면 XT라는 거는 지금 A의 코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일반적인 강제진동의 해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일반적인 해, 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해가 나와요. 네. 컴플리먼트, 커먼, 블라블라 있고요. 그 다음에 파티큘러 솔루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XT라는 거는 뭐가 되냐면 얘가 감쇄 진동이에요. 진동해가 돼요. 뭐냐면 얘가 없을 때. 그 다음에 XP라는 거는 뭐가 되냐면요. 얘가 강제 진동해가 돼요. 강제 진동해는 이 꼴이 나오고요. 뭐 사인스든 코사인스든 상관없어요. 근데 아니면은 플러스 A 코사인 B, 그러니까 A 코사인 B 사인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는 어차피 다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강제 진동은 삼각함수 나오고요. 감쇄 진동은 어떤 꼴이 나오냐면 비례예요. 이런 꼴이 나옵니다. XC라는 거는 C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BT에다가 FT 형태가 나와요. 근데 이 FT라는 거는 조건에 따라 달라요. 뭐가 되냐면 감쇄 진동 파트를 보시면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키면은 얘는 과감세라 돼서 예, 과감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의 제곱 M을 빼먹었네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mk가 0보다 크냐 B의 제곱 마이너스 4mk가 그 다음에 0이냐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이 FT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 FT는 익스포넨셜 함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수 함수가 되는 거고 FT가 그 다음에 여기는 1차 함수 시간에 대한 1차 함수가 되는 거고 얘는 사기각 함수가 돼요. 하지만 FT 함수에 무조건 지수 함수가 붙어있는데 지수 함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찌를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의 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꼴은 그래서 이런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얘를 정상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상태는 감쇄해가 시간이 무한되면 익스폰에 죽어버리죠. 얘 상관없이.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얘가 죽어버리는 해 형태를 말해요. 네, 따라오셨죠? 네. 뭐 여기 문제 푸는 데는 이거는 지장은 없어요. 근데 정상 상태를 알면은 푸는데 되게 쉽게 풀 수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이 역학 베이스로 나왔으니까 아마 역학으로 많이 푸셨을 거예요. 뭐 RLC로 푸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문제는 RLC로 풀어라 했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얘가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해를 줬죠. 해를 줬으니까 그대로 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 X라는 거는 저 주어져 있으니까 자 VT를 넣을게요. X를 미분하는 거. VT는 마이너스 A 오메가의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T, X 더블 땡이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 오메가의 제곱에다가 얘는 코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운동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운동방정식에다가 따라서 마이너스 MA의 오메가의 제곱에다가 코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A 오메가에다가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A에다가 코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는 얘는 F0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산수 베이스가 나왔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운동만식만 적으면 이거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적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산수가 들어가 버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방적인 거를 풀 때 여기서 모르는 게 뭐냐면 모르는 게 A랑 그 다음에 파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진동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동할 때는 어차피 위상하고 그 다음에 진폭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오메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거는 모르는 게 두 개잖아요. 모르는 게 두 개면 이 식을 일반화해가지고 이거를 가장 깝깝하게 푼 거, 물론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깝깝하게 푼 거는 코사인 사인을 정리하는 거예요. 풀어가지고 그거는 답이 안 나와버립니다. 시간 안에 못 풀어요. 그러면 좀 더 센스 있게 푸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얘를 내가 뭐라 하냐면 모르는 게 두 개일 때는 서로 의미 있는 식을 두 개만 끄집어내 버리면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그 영상전화 구면할 때 여기 이렇게 이거 주고 안에 주고 바깥에 있고 할 때 여기가 모두 V가 0이다 접지시켰다면 그런데 할 때 우리가 모르는 게 두 개니까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일반화해서 안 풀죠. 어디로 푸냐면 두 개 포인트를 잡아버려요. 맞죠? 편안하게 이 두 개 포인트 잡아가지고 연립을 하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차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우리가 쉬운 회를 할 거예요. 뭐냐면 자 오메가 t가 0일 때 그러니까 t가 0일 때를 볼게요. 자 t가 0일 때를 그 대입을 하면은 첫 번째 1번식을 끄집어낼 거예요. 뭐냐면 t가 0일 때씩 어차피 모든 시간에 만족하는데 두 개씩만 의미 있는 두 개씩만 이끌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t가 0일 때 이끌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정립을 t가 0이면 얘는 어차피 코사인으로 빠지겠죠. 따라서 a를 공통으로 묶고요. 얘는 마이너스 m 오메가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0이면 마이너스니까 삼각함수 기함수 때 마이너스 튀어나오죠. 따라서 b 오메가에다가 사인 파이가 돼요. 그리고 플러스 얘는 k에다가 얘는 코사인 파이가 됩니다. 이게 F0가 돼요. 좀 쉽게 정리하면 A에다가 얘 같은 거 코사인을 묶고요. 그러면 K-M 오메가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 오메가의 사인 파이가 돼요. 그렇죠? 네. 잠시만요. 네, 플러스. 그 다음에 F0가 나옵니다. 이게 1번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의미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쉬운 거는 뭐가 있냐면요. 얘는 90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날려버리면 자 오메가 t는 2분의 파이 쌤 이거를 왜 넣습니까 하는 거는 의미 있는 쉬운 그 조건을 찾는 거예요. 모든 애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모든 애에서 다 할 필요 없이 모르는 게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 연립의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메가 t는 2분의 파이일 때는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이걸 때를 2번식이라 할게요. 이렇게 찾는 게 더 나아요. 근데 물론 이게 강제진동은 역학으로 푸는 게 좀 어려워요. 이게 의미가. 원래 RLC로 푸는 게 훨씬 나은데, 근데 RLC로 푸는 거는, 이 다음에,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추가로 해드릴게요. 추가풀이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오메가 t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다가 2분의 파이를 90도를 넣잖아요. 90도를 넣으면은 얘는 1사분면 다 1사분면 있으니까 부호는 안 바뀌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죠. 네. 그래서 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a에다가 a를 밖으로 뺄게요. a는 따라서 마이너스 m 오메가의 제곱에 사인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오메가에다가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k의 사인 파이가 됩니다. 이게 0 나와요. 맞죠? 90도니까. 그럼 이게 0이 돼야 돼요. 맞나요? 그러면 k-m 오메가의 제곱에다가 사인 파이는 이게 0, 이거 마이너스니까 넘겨서 얘가 b 오메가의 코사인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파이가 나와요. 여기서 탄젠트 파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k-m 오메가의 제곱분의 b 오메가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찾는 게 제일 나아요. 따라오셨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잘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오메가라는 거는 루트 m분의 k가 되죠.
네, 이게 공명 상태거든요. 이거. 근데 잘 보시면은 얘 잘 보세요.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나오면 무한대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이가 뭐가 되냐면 2분의 파이가 돼요. 따라오셨죠? 2분의 파이. 맞죠? 넣으면 무한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여기서 자, 얘가 2분의 파이니까 파이를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F0를 구할 거거든요. 그때. 그러면 잘 보시면 이게 2분의 파이니까 이게 날라가요. 날라가요. 1번식이니까. 네, 1번식 여기 있네요. 여기 날라가요. 이게 그냥 바로 나와요. 그렇죠? 따라서 1번식에다 넣으면은 A는 그대로 넘어가면 따라서 B 오메가분의 F0가 나옵니다. 이렇게 찾아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 풀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아마 가장 떠올리기 쉬울 거예요. 물론 이렇게 뭐 풀이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라플라스 변화를 풀 수도 있고 뭣도 풀 수 있는데 이제 임용 수준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조금 간단한데 역학보다 이게 물리적으로 RLC의 정상 상태로 푸는 게 이게 조금 낫거든요. 의미가 여러분들이 위상자로 그려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는 뭘 풀어드릴 거냐면 일단 자 강제진동이 제가 기출동형 강의 때 뭐라 그랬냐면 강제진동이 정상 상태일 때 정상 상태는 뭔지 아시죠? 아까 감쇄 파트를 쭉 줄여버릴 때 정상 상태이면 RLC 교류랑 똑같습니다. 동일. 이거는 뭐 전자기학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매우 유사해요. 그럼 자 보시면 자 mx 땡땡 플러스 bx 땡 플러스 kx는 f0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역학진동이고요. 강제진동이고요. 그리고 RLC 교류회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LQ 땡땡 플러스 RQ 땡 RI 플러스 C분의 1의 QQ는 V0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이게 VL, VR, VC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대응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역학하고 그거를 X는 Q에 대응되고요. 그렇죠? V는 I에 대응되고요. 네. 그리고 M은 L에 대응되고요. 그 다음에 K는 C분의 1에 대응되고요. 맞죠? 네. 그리고 F0는 V0에 대응이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위상자를 그릴 수 있으니까 위상자를 그려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VL이 크다 하고 뭐 VL이 안 크면은 어차피 음수 나올 테니까 C가 있다 하면 우리가 요렇게 VL-VC 이렇게 해 가지고 오게 하면 이게 이제 V0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V0가 오메가 T니까 얘가 알파로 할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T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맞죠? 그런데 얘가 전류의 위상보다 얘가 90도가 뒤지니까 얘의 위상은 어떻게 되냐면 VC의 위상은 오메가 T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2분의 파이를 빼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자 VC는 C분의 Q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압은 요 Q 따라갑니다. Q. 그렇죠? 그런데 XT가 A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Q도 X는 Q에 대응이 된다 했으니까 QT도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이거 파이 따라가겠지.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걸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Q는 따라서 이거 넣으면은 따라서 Q라는 거는 C에다가 코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2분의 파이만큼이 됩니다.
그쵸?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랬냐면 CVC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라 그랬어요. 이 파이, 이거 파이라. 이건 주어진 거. 이거 우리가 구할 거.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파이가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돼요. 뭘 구하라 했냐? 탄젠트 파이. 탄젠트 파이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 얘 2사분면에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알파. 맞죠? 역수니까. 네, 코탄젠트 알파예요. 자, 근데 코탄젠트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탄젠트 역수니까 이것분의 이거죠. 네. 그래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요거 넘기면 따라서 요거는 xc 마이너스 xl분의 r이 돼요. 요거는 따라오셨죠? 네. 왜냐하면 코탄젠트 알파라는 거는 탄젠트 알파분의 역수니까. 그렇죠? 네. 근데 탄젠트 알파는 우리가 알잖아. 이거 r분의 xl 마이너스 xc인 거. 네. 역수 취해가지고 마이너스 넣었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는 오메가 c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요게 r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오메가 곱하고요. L 여기 오메가를 곱하면 오메가 곱하고 L 나눠줄게요. 그러면 LC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분의 얘는 L분의 R의 오메가가 돼요. 뭐 어차피 그대로 해도 상관없지만 따라오셨죠? 그러면 대응 관계를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L은 M하고 대응되니까. 그리고 C는 K랑 C분의 1이 K죠? 오메가는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L이 M이고요. R이 B고요. 오메가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M을 곱해버리면 그렇죠? 여기다가 L 안 나눠도 되는데 저는 눈에 보이려고 나눴는데 어차피 M 다시 곱하면은 따라서 K 마이너스 M 오메가의 제곱분의 얘는 B의 오메가가 됩니다. M을 분모 분자에 M 곱하면 왜 이렇게도 그랬죠? 이거는 근데 잘 보세요. 이거 미분을 한 번도 안 하죠.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그대로 풀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좀 개념 정리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RLC로 푸는 게 진짜 되게 정확해요. 얘는 어차피 우리가 아까처럼 막 미분 넣고 해야 하는데 그건 산수시수 부호시수만 조금 잘못되면 좀 이상해 버리는데 얘는 크게 뭐 잘못할 게 없죠. 뭐 이런 것만 주의만 하면 조심하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그리고 잘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오메가가 루트 n분의 k라 그랬죠. 그런데 얘를 LC로 넣어보면은 K는 얘는 루트 LC분의 1이 됩니다. 왜냐하면 K가 C로고 이게 M이 L로 가는 거고 이게 C로 가는 거니까 역수.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거 알잖아. 이게 언제 상태? 이 공명 상태잖아. 공명 상태. 그렇죠? 네. 공명 상태는 뭐야? 얘는 우리가 알파가 빵이죠. 알파가 빵. 어차피 이게 빵. 공명 상태. 그리고 회로의 임피던스는 얼마예요? 회로의 임피던스의 크기는 R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진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진폭은 Q의 진폭이니까 C에 V에 C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VC라는 거는 C에다가 IXC가 됩니다. 진폭은. 그런데 I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I는 회로의 임피던스 분의 V0가 돼요. 근데 임피던스가 R이죠. 공명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C에다가 R분의 V0에다가 XC는 오메가 C분의 1 이거 알죠?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요. 그러면은 R 오메가분의 V0가 있는데 그쵸? 공명 상태일 때 이게 진폭이니까 이게 무슨 진폭이냐면 Q의 진폭이니까 Q의 진폭이 X가 라겠죠 내가. 그러면 X의 진폭을 A를 이제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대응 관계. 아까 뭐라 그랬냐면 R이 B라 그랬죠? 오메가는 그대로죠? 그 다음에 V0는 F0죠. 이렇게 찰 수 있으면 똑같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기출동행 때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이거는 역학으로 풀면 진짜 짜증난다. 이거는 산수 싸움이 돼버리는데 기출동행 때 제가 해드린 건 뭐냐면 이거는
그때 기출에 나온 건 무로보다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막 변이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외력 위상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물어봤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풀어드렸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F가 코사인이고 똑같죠. 어차피 F는 이거 뭐 2파이 F가 오메가로 하는 거니까. 그게 정상 상태의 의미도 알려드렸죠. 정상 상태라는 말은 충분한 시간이 흘러가지고 감쇄가 없어졌을 때다. 네, 그때 근데 얘를 역학으로 풀지 말고 RLC로 풀면은 여러분이 일반 물리에서 엄청나게 위상자로 연구했던 거니까 수식을 거의 안 쓰고도 풀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이게 RLC가 훨씬 낫죠. 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RLC로 풀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출 그 카페에 올려드린 처음에 기출 해설 파일 같은 경우도 RLC로 풀려져 있을 거예요. 이게 계산 덜하고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 물리적 의미도 앞에 보시면 물리적 의미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나왔을까? 이게 공명 상태예요. 그러니까 역학으로 보면은 이거 미분해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RLC로 오면은 이거 할 때 공명 상태니까 이게 진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뭐냐면 A의 최대값입니다. 근데 이거를 RLC로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죠. RLC 같은 경우는 저게 최대가 돼야 최대일 때 얘를 미분하면 어차피 전류가 되는 거니까 전류 진폭이 최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렇게 돼요. 의미 파악도 RLC가 조금 낫습니다. 자, 볼게요. 자, 비균일 자기장은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얘는 그 자기장 손속의 정의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자, phi y. 자, phi y는 원래 좀 부호가 그냥 없어요. 얘는 그냥 인테그럴 b에다가 ds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b0에다가 a분의 1에다가 인테그럴 y에 얘는 dx dy가 되죠. dx는 밖으로 빠지니까 어차피 a로 밖으로 빠져요. x축 같은 경우는 길이가 a니까. 그래서 b0에다가 인테그럴 얘는 y에서 y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y에 dy가 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은 2분의 b0에다가 얘는 수식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입실론 쉽죠? 입실론이라는 거는 절대값의 마이너스 n에다가 dt분의 얘는 d phi b니까 phi y를 할게요. 자, 저거 미분하니까 쉽죠? 얘 같은 경우는 따라서 b0에 b에다가 dt분의 dy 절대값 따라서 b0에 얘는 b의 v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입실론 제로 읽어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력이 고리의 한 일의 p를 구하라 그랬죠? 요거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단위 시간 단위니까 당연히 중력이 한 일은 아랫방향으로 끌어당기니까 아랫방 움직이니까 당연히 1이 플러스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자, P 이게 중력이고요. 얘는 P의 R이라 할게요. 자, 운동방 인식 같은 경우는 mg 마이너스 자기력은 렌치 법칙 때문에 뒷방향이 되겠죠. 자기력의 크기를 F로 하고요. 요거는 ma가 돼요. 근데 등속으로 움직인다 했으니까 0이 됩니다. 이 순간에. 지금 등속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네.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P의 G라는 거는 요걸로 해도 되고요. I제곱 R 하셔도 되고요. mgv 하셔도 돼요. 맞죠? mgh인데 mgy인데 dt분의 dy를 하면은 얘는 얘는 플러스가 된다 그랬죠? 네,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해 볼게요. 자, v를 구하든 뭐를 구하든 이제 구해 보면은
우리는 이제 뭐를 좀 구해야 되냐면 얘 이용을 해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를. 자, 자기력을 구해 볼게요. 자기력을 구하면 자, 여기서는 전류가 IR이죠. I와 V 관계가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크로스로 돼 있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I는 R분의 B0 V 뭐 B가 되겠죠. 여기서 네, 놔두고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MG로 이렇게 끌어당기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자기 손속이 세요. 그렇죠. 여기 약하고. 자, 그러면은 얘는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여기가 힘이 F2라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를 뭐 전류가 이렇게 도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F1이 돼요. 따라오셨죠? 그래서 자, F2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자, B니까 B를 그대로 넣으면 크기만 쓸게요. B0에다가 A에 얘는 Y에 2로 할게요. 여기 Y2. 그렇죠? Y는 여기를 Y2를 넣을까요? 얘는 Y 플러스 얘는 B가 돼요. 그리고 B IL이죠. 그 다음에 I에다가 길이는 A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F1이라는 거는 B0의 크기 말하는 거예요. A분의 Y에다가 그 다음에 IA가 돼요. F2-F가 이게 자기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빼버리면 어떻게 되면 이거 어차피 날아가니까. 그러면 B0에 B의 I가 됩니다. 따라오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여기서 얘가 MG라고 그랬어요. 왜? 등속으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I는 B0 B분의 MG 이렇게 찰 수 있죠. 물론 저기다 넣어가지고 V로 찰 수 있는데 근데 바로 한 방에 버리면 돼. 제가 거꾸로 물어본다 그랬죠. 어려운 거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B0 B분의 MG에다가 제곱에 R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얘는 뭐 비균일 자기장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떨어지는 것도 해드렸고 그때는 균일이지만 얘는 근데 파이로부터 먼저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BLV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넘어갈게요. 자, 볼게요. 아마 문제 중에 이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산수 테크닉을 안 줬어요. 이게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아는데 둘 다 이거 수학적 능력을 필요로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네, 좀 풀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면은 되게 센스가 있는 애들만 풀어라고 했는지 수학적으로 실력 있는 애들만 풀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네, 2차원. 근데 뭐 그래요. 좋아진 동자가 나올 것 같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네, 누가 푸나요? 자, 볼게요. 먼저 자, 에너지를 볼까요? 자, 에너지는 순차적으로 얘는 E에 NX, NY 이거 보면 NX, NY를 빵빵 너부터 시작하면 에너지는 하바 오메가, 2 하바 오메가, 3 하바 오메가가 돼요. 땡땡땡 이렇게 되죠. 그리고 축태도 볼게요. 축태도 G. 자, G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자, 얘가 NX 플러스 NY가 K라고 하면은 NX 플러스 NY는 K가 되니까 이거는 제가 통계에서 양자역학에서도 알려드렸죠. 축태 EHK가 되니까 얘는 따라서 얘는 K 플러스 1의 C의 K니까 얘가 K가 돼요. 그러면 K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K 플러스 1이 되죠. 네, 이건.
자, 그러면은 K가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축태도는 1, 2, 3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셨죠? 그러면 Z1을 표현을 해보면 자, 얘는 N이 1부터로 할게요. N이 1. 이거 전체 합쳐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X 플러스 NY를 합쳐갖고 얘를 보면은 어차피 이게 1, 2, 3 이렇게 올라가죠. 에너지가. 이 개의 에너지 말하는 거예요. 1, 2, 3. 그러니까 에너지를 NX 플러스 NY를 다 합쳐가지고 이게 개를 뭐로 주냐면 얘를 1, 2, 3으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는 N 하바 오메가가 되고 축태도는 N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거니까 축태도 N 쓰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얘는 N 베타 하바 오메가 꼴이 돼요. 개의 분배 함수가 돼요. 그러면 얘를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베타 하바 오메가 플러스 그 다음에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베타 하바 오메가 플러스 얘는 3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 베타 하바 오메가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계속 가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산수 테크닉이긴 한데 자 베타 하바 오메가를 x로 줄게요. 그렇죠? 네, 베타 하바 오메가를 x로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러면 자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x 블라블라 이렇게 간다 할게요.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fx를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밖으로 빠지고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x 왜냐면 이게 그대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뭐가 돼요? 얘가 fx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베타 하바 오메가인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게 x라 가면은 이게 z1이 돼요. 그렇죠? 네. 따라서 z1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마이너스 fx 프라임이 됩니다. 그렇죠? 자, fx 프라임은 쉽죠? 요거 같은 경우는 fx라는 거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공비가 이거니까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첫째 항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그렇죠? 근데 이거 양변에 분모 분자에 익스포넨셜 x를 곱하면은 따라서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1분의 1이 돼요. 근데 이거를 미분하면은 따라서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익스포넨셜 x가 돼요. 따라오셨죠? 네. 그래서 네, 넘어가긴 했죠.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라고? 근데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넨셜의 베타 하바 오메가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익스포넨셜의 베타 하바 오메가가 되고요. 이렇게도 나타내도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하바 오메가를 곱하면 여기 들어갈 때는 반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얘를 익스포넨셜의 2분의 베타 하바 오메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베타 하바 오메가의 제곱분의 1이 돼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네,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2의 사인 하이퍼블릭의 2분의 베타 하바 오메가의 제곱분의 1이 돼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Z1은 뭐냐 결국은 따라서 Z1은 익스포넨셜의 베타 하바 오메가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익스포넨셜의 베타 하바 오메가로 쓰든 이렇게 쓰든 상관없어요. 2의 사인 하이퍼블릭의 2분의 베타 하바 오메가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쓰는다.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뒤에 할 때 이게 필요해요. 네,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별해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거 수학적 테크닉이 조금 있거든요. 이걸 한 방에 가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뭘 알려드릴 거냐면 얘를 좀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i 플러스 j가 0부터 이게 무한대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 플러스 j의 j의 x 이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냐면
분배함수를 만약에 쓴다고 치면은 이게 전체가 이렇게 되죠. 이게 에너지가 저렇게 되죠. 그러면은 분배함수를 한 방에 적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이 시그마의 nx 플러스 ny는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nx 플러스 ny 플러스 1에다가 베타 하바 오메가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어차피 얘는 상수니까 밖으로 빠져도 상관없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수학 테크닉인데 이게 그 대학원 통계 좀 배우고 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하는 거, 찢는 거.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J는 어차피 I에 상관없이 0부터, 그러니까 I도 0부터 블라블라 가고 J도 0부터 블라블라 가요. 그러면 하나씩 보내면은 J는 가만히 놔두고 하나씩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I가 0부터 보낼게요. I 0으로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때는 J가 0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얘는 I가 0인 특정 상태고요. 그러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X가 돼요. 뭐 I를 먼저 보내든 J를 먼저 보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더하기 시그마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I는 1로 특정할게요. 그러면은 J가 0부터 무한대 가는데 이때는 I는 1로 특정한 게 돼요. 그러면은 I가 1이면은 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하나 빠지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JX가 돼요. 그 다음에 I가 똑같은 방식으로 J는 0부터 무한대까지 가고 I는 2로 특정할 때 이때 특정할 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X 이거 블라블라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I는 요건 상관없는 것들 밖으로 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시그마에 J가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X에다가 얘는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가요. 이걸 시그마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는 J는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X에다가 이거에다가 얘도 뭐 J로 써도 I로 써도 상관없어요. 얘는 따라서 I는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X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져요. 이게 양자역학에 그 보시면은 우리 이거 있죠. 예, 이거 보면은 뭐 nx 플러스 ny가 뭐 에너지가 이렇게 만약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은 우리는 그 양자역학으로 치면은 이렇게 되죠. 파이의 x 뭐에다가 파이의 y 이렇게 곱하듯이 이거랑 좀 비슷하긴 해요. 양자역학으로 보면 통계로 보면 이렇게 찢어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찢어질 수 있다라는 건 끝나버리죠. 그러면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얘랑 만약에 똑같다, 그러니까 형태가 똑같다고 하면 그냥 제곱으로 빠져버려요. 하나의 제곱으로. 그래서 이거에다가 얘는 I는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X에다가 이렇게 제곱으로 써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디어를 활용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분배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찢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얘를 자, 시그마의 nx 플러스 ny는 0부터 무한대까지 얘가 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nx 플러스 ny에다가 놔두고요. 그렇죠? 네, 놔두고 그 다음에 베타 하바 오메가 뭐 이걸 x로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가 있냐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하바 오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그냥 밖으로 빼고요. 어차피 상관없어요. 상수니까. 요거 찢는다 그랬죠. 이게 어떻게 찢어지냐면 자, 이거에다가 nx는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x의 베타 하바 오메가로 찢어지고요. 아이고 어깨 아파. 자, 시그마의 ny는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y의 베타 하바 오메가 이렇게 찢어져요.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하바 오메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 한 마리 주고 여기다 한 마리 주면 어떻게 되면 여기 이렇게 되죠. 얘는 반띠 이렇게 2분의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시그마에다가 nx는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x 플러스 2분의 1의 베타 하바 오메가
곱하기 ny는 0부터 무한대까지 exponential 마이너스 ny 플러스 2분의 1의 베타 하바 오메가가 됩니다. 근데 얘는 어차피 nx 똑같죠, 형태가. 그래서 제곱이 돼요. 근데 이거는 조화진 동자 아시죠? 이거는 1차원 조화진 동자자. 1차원 조화진 동자는 여러분들 Z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2의 사인 하이퍼블릭의 2분의 베타 하바 오메가고요. 1. 얘도 똑같아요. 형태가 똑같으니까 얘도 2분의 사인 하이퍼블릭의 베타 하바 오메가가 돼요. 분의 1.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제곱을 놔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풀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출제자가 어떻게 풀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냐면 출제자는 이게 차원 확장이면 이게 대학원 통계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아마 100% 이렇게 푸셨을 거예요. 이렇게 푸셨을 거예요. 이렇게 전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Z1은 얘는 따라서 여기 있죠? 이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쉽죠? 네, 그래서 U를 여기다 구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그 두 가지 풀이법인데, 그러니까 둘 다 이거는 수학적 능력을 필요해가지고 좀 너무하지 않느냐, 네, 싶습니다. 네. 자, U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라운드 베타분의 라운드 ln의 Z1의 n이죠. K의 그거니까. 네. 그래서 요걸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 사인 하이퍼블릭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n 하바 오메가에 얘는 따라서 코탄젠트 하이퍼블릭이 쉬우니까 놔둘게요. 이렇게 할게요. 2분의 베타 하바 오메가 이렇게 돼요.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 미분하셔도 돼요. 요거 하셔도 되고요. 저거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얘는 n 하바 오메가에다가 어차피 똑같거든요. 통분하면은 익스포넨셜의 베타 하바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얘는 2의 익스포넨셜 베타 하바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통분해가지고 전개해갖고 하면 이거 나와요. 네. 근데 바꾸는 게 좀 짜증나서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고온으로 보낸다 그랬으니까 고온으로 보내면은 어떻게 되면 코탄젠트를 고온으로 보내면 되죠. 따라서 이걸 x를 할게요. 얘를. 자, 그러면 코탄젠트 하이퍼블릭의 x라는 거는 얘는 익스포넨셜의 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익스포넨셜 x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근사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얘는 x분의 2x분의 2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x분의 1이 되죠. 네. 그래서 얘거는 자 그러면 U의 고온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n 하바 오메가에다가 x분의 2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하바 오메가분의 아이고 그렇죠? 2의 kBt가 되죠. 베타를 이제 빼면 밖으로. 자, 하바 오메가 날아가고 2의 nkBt가 돼요. CV를 해가지고 미분해가지고 근사 하나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그리고 그러면은 CV라는 거는 얘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의 고온일 때니까 따라서 얘는 2의 NKB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에너지 등분배 법칙으로 많이 푸셨더라고요. 제가 에너지 등분배 법칙하고 조화진 건 나온다는데 솔직히 조화진 자 이따구로 되면 좀 어떻게 해요? 자료를 안 줘가지고 좀 그래요. 근데 에너지 등분배 법칙으로는 많이들 정적 연료량은 푸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 조화진 동자는 고온으로 가면 이상기체처럼 활동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유도만 따지면 돼요. 이상기체의 이 연료량이라는 거는 2분의 F의 NKB라고 그랬어요. 입자 한 마리의 자유도. 그렇죠? 얘는 N마리니까 전체. 얘는 이상기체. 그런데 조화진 동자 2차원 조화진 동자죠. 2차원. 자, 2차원 조화진 동자는 진동 방향이 진동 2개, X축, Y축. 그리고 운동 에너지 2개. 그러니까 이거 몇 개예요? 이거 4개 자유도. 그러니까 여기 4개. 그래서 얘는 이게 2분의 4니까 따라서 2의 NKB 이렇게 많이 푸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풀어도
그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거 CV는 많이 맞으셨더라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할 게 없죠. 풀이 과정 받을 게 없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전개하다가 말면은 아마 풀이 과정을 줄 텐데 네, 좀 그래요. 네, 아무튼 이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좋아진 동작은 열심히 외우라 그랬는데 2차원은 이제 좀 너무했죠. 자, 볼게요. 자, 바다 상태 규적항 이거는 틀리면 안 되죠. 이 n이라는 거는 2m a의 제곱분의 폭이 a니까 따라서 n의 제곱, 파이의 제곱, 바바의 제곱. 그래서 바다 상태는 이 원이라는 거는 2m a의 제곱분의 파이의 제곱, 바바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제가 무한 포텐셜은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4분의 3부터 a까지는 이건 해줬어요. 뭘 해줬냐면 잘 보세요. 어차피 대칭꼴이잖아. 이거 바다 상태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대칭꼴이니까 이게 2분의 a, 0, a, 이게 4분의 3. 근데 이게 대칭꼴이니까 이게 4분의 a. 그래서 0부터 4분의 a까지를 해줬어요. 보시면은 0부터 4분의 1이죠. 뭐 a랑 l이랑 치환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2파이분의 1 답이에요. 이게 똑같죠. 답이 네, 확률. 그래서 요것도 답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얘는 무한 포텐셜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무한 포텐셜 쉽게 점수 안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거 파동함수는 경계 조건 활용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잘 보시면요. 자, 파이의 x는 0일 때 0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뭐가 되냐면 얘는 b가 0이에요. 그렇죠? a, b 실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파이 x라는 거는 a의 사인의 kx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k의 값에 상관없이 규격화를 하면 얘는 무조건 a는 뭐가 되냐면요. a는 루트 l분의 아이고 l이 아니라 얘는 루트 폭이 a분의 2의 사인의 kx가 돼요. 이게 파동함수라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 자 보세요. 얘가 시그마의 cn에다가 루트 a분의 2에다가 사인의 a분의 n 파이의 x 이꼴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얘가 사인 함수, 삼각함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게 뭐 여기 제곱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게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얘가 파수라 그랬죠. 파수. 얘의 선형조합으로 어떤 함수를 나타내는 건데 얘는 k의 파수 함수니까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파동 함수가 고유 함수밖에 안 돼요. 자, 직교하는 걸로 삼각함수의 유한조합으로 해가지고 이 사인 그대로 함수를 만들기가 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함수기 때문에 얘는 다 똑같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는 만약에 바닥 상태를 찍자면 얘는 바닥 상태 고유 함수가 돼요. 안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질서 상태냐 뭐 두 번째 질서 상태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파동 함수에 이게 선형조합으로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의미가 뭐냐면 바닥이 있고 더하기 첫이 있고 더하기 두 번째 질서 상태 세 번째 질서 상태 블라블라 이렇게 있죠. 첫 번째 질서 상태 두 번째 질서 상태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의 조합으로
섞여 있을 때 측정을 했을 때 바닥이 튀어나오는 거고 첫 번째가 튀어나오는 거 두 번째가 튀어나오는 건데 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얘가 특정 고유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얘는 그대로기 때문에 사인 그대로 사인 그대로죠. 네. 그래가지고 얘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같은 경우는 따라서 얘를 곱했을 때 어차피 K 조건이 뭐가 되냐면 얘는 A분의 K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A분의 M 파이 X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섞여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고유 함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제발 이해 가시죠? 그래서 무한 포텐셜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는 게 이거는 근데 조금 센스 있게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자료를 줬어요. 자료를 줬기 때문에 자료를 잘 보면은 이거 그냥 고유 함수밖에 안 되지 않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는 뭔 말이냐면 얘가 바다 상태 첫 번째 상태로 섞여 있을 수가 없다. 왜? 경계 조건을 따졌을 때도 K가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얘는 무슨 말이냐면 측정하는 순간에 특정 고유 함수 하나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전 파동 함수가 고유 함수가 돼 버립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확률 얘는 P라는 거는 얘는 4분의 3A에다가 A 0부터 A까지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파이 1X에 요거에 절대값 세제곱에 dx 요거는 4분의 3a에 a에 따라서 a분의 2에 확률이니까 a는 1 두고 풀어도 돼요. 제가 많이 해드렸죠? 네, 요거 하면은 따라서 4분의 1 마이너스 28분의 1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연산자 하는 거 있죠? 제가 올해 연산자 나온다 그래서 잘 보고 가라 그랬죠? 연산자는 여러분 아는 연산자예요. 사다리 연산자 아니면은 그 XP. 요거 같은 경우는 고지고대로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A, B, I 하바일 때 그러니까 요거 조건을 만족하면은 XP는 무조건 돼요. A, B의 세제곱에 이거가 어떻게 빠지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요걸 알려드렸어요. 뭐가 되냐면 자,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할 때 A의 n승 B의 요 꼴이 n의 A의 수업 시간에 n-1에다가 A, B 꼴이 된다라고 증명해 드렸어요. 요거 하려고 하면 이거 엄청 심플하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 수업 시간에는 증명해야 될 거든요. 기본서에 있어요. 증명은 수업 시간에 해드려요. 자, 그러면은 저거를 이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 활용을 하면 얘는 그대로 갖고 가면 되게 더럽거든요. 자, P의 제곱에 X. 자, 요거 만족해요. A. 이게 0 만족하기 때문에 요거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2의 P에다가 P의 X를 만족합니다. PX는 아시죠? 마이너스 I 하바인 거. 따라서 2의 P의 마이너스 I 하바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럼 얘 연산자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I 하바에다가 I분의 하바에다가 얘는 DX분의 D가 돼요. 그래서 요거 연산자는 뭘로 빠지느냐 따라서 마이너스 i는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2 하바의 제곱에 dx분의 d가 됩니다. 그러면 쉽죠. 그냥 바로 1차 미분으로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파이 1x라는 거는 루트 a분의 2의 사인의 a분의 파이 x이기 때문에 요거를 미분해서 쓰면은 따라서 P의 제곱에 X의 파이 1X라는 거는 마이너스 2 하바의 제곱에다가 소미분한 거 A분의 파이 밖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루트 A분의 2에다가 코사인의 A분의 파이 X가 돼요. 이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2파이 하바의 제곱분의 루트 A분의 2에다가 코사인의 A분의 파이 X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 나올 것 같았는데 이제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차분하게 하시면, 근데 이제 그 무한 포텐셜 같은 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진짜 해석적인 능력이 좀 필요하다. 이게 쉽게 안 준다. 그래서 아마 좀 뭐 약간 논릭 점핑 해가지고 잘 푸신 분도 있고요. 네,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드디어 써먹었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 라그랑제 엄청 쉽게 나왔어요. 자, 볼게요. 마지막 문제, B의 11번. 자, 라그랑제 같은 경우는 얘는 절 보시면은, 자, 용철 뭐 늘어나고 블라블라 하는데, 쭉 보시면은, 자, 두 용철에 의한 힘의 평형 위치다, O가 뭐 하는데, 이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여기가 5점이 고유 길이가 아니면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고유 길이가 아니면은 이거 문제는 못 풀겠죠. 네, 그러니까 힘의 평형 위치가 고유 길이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풀어야 되겠죠. 네, 뭐 블라블라 이렇게 한데, 네, 그러면 만약 팽팽하게 하면은 좀 웃기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얘 고유 길이 지점. 네, 뭐 출제자가 그거 말을 빼먹었나 봐요. 자, 극좌표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바로 구하는 거. 네. 극좌표계는 V는 얘는 R 땡 R 세타 이렇게 된 거. 이거는 R 햇. 그 다음에 얘는 세타 햇 방향. 네. 따라서 자,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T라는 거는 2분의 1의 MR 땡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MR의 제곱 세타 땡의 제곱 바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포텐셜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다가 평형이기 때문에 나란하니까 이게는 더해야 되죠. 양쪽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R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라그랑지아는 얘는 2분의 1의 MR 땡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MR의 제곱 세타 땡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K1 플러스 K2의 R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R에 대한 라그랑지 방식 라운드 R분의 라운드 라그랑지아 마이너스 DT분의 뒤에다가 라운드 R 땡분의 이거 꼭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MR 땡땡 마이너스 MR 세타 땡의 제곱 플러스 K1 더하기 K2의 R은 0 나옵니다. 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극좌표계는 뭐 용철 나오는 것도 해드렸고 뭐 해드렸고, 근데 너무 쉽게 나왔죠.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근데 이게 비용이 이거는 뭐 그 과학 과목은 전체 다 비용이 다 어렵게 나왔어요. A형은 그 어느 정도 무난하게 나왔는데 그 일부러 이렇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일부러 이게 좀 컷을 떨어뜨리려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항 배치 같은 걸로 장난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일부러 조금 그런 것 같고, 이제 어느 학생은 오프닝을 해서 몇 문제를 넘겼더니 마지막 라그랑지안이 나와갖고 놀랬다. 근데 라그랑지 어려운데 라그랑지안 얼마나 어렵게 나올까 봤는데 너무 쉬워갖고 놀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그랑지안 거의 2분 컷하고 나머지를 좀 손댔다고 하는데, 좀 올해 몇 문제는 또 넘어가긴 했죠. 한두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B형 9번 같은 경우도 넘어했고요. 네. 그리고 수학중평 같은 경우는 A형 같은 경우는 네, 무난하게 잘 풀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직강생 분들 좀 물어보니까 네, 거의 다 A형은 진짜 잘 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B형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데 이제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한테 조금 자기가 좀 많이 공부했던 파트가 많이 나왔으면 뭐 RLC 아까 그 파트적인 것도, 근데 이 현장에서 푸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몇 번 풀어보는 거랑 현장에서 이게 바로 풀 수 있냐 문제는 틀리다고. 내가 봤던 것도 현장에서는 당황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도적인 좀 복습을 많이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게 잘 손에 안 잡히거든요. 갑자기 생각도 안 나버리고. 그래서 이 계산 실수가 나오는데, 그래서 B형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뭐 거의 한두 개 빼고 거의 다 푸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많이 못 푸신, 뭐 실수도 좀 많이 하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편차가 조금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연달아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그 수학적인 것도 좀 막혀버리는 것도 있으니까 좀 체감상 많이 어려웠다고 하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물결론 같은 경우도 네, 뭐 땡큐 문제로 받아먹은 것도 있고, 네, 도움도 많이 됐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그 수업 때 해준 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도움 많이 됐다고 하고, 직강생들은 평균은 조금 뭐 작년보다는 좀 내려가긴 했는데 평균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높은 것 같아요. 아마 올해 평균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가 60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아마 한 60 정도. 뭐 채점을 너무 관대하게 재채점 너무 떨어지면은 재채점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60을 커치 넘지 힘들진 않을까 싶습니다.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컷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내년 연간 계획표는 올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올해도 일반 물리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가고요. 7월까지 이제 기본 강의 흘러가고, 그 다음에 8월 기출 정형, 그 다음에 문제풀이, 실전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 통합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통합 모의고사는 제가 이제 물교로 문제도 같이 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참고했으면 됐고, 테스트는 계속 봐요. 주마다 보는 거고. 그리고 물리교육론하고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내년에도 당연히 할 거고요. 물리교육론하고 교과서 실험 강의 같은 경우는 1월에서 5월 시작하는 거고, 올해는 2차 실험 강의 작년에 오픈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도 12월 5일 날 실험 강의를 개강합니다. 그래서 실험 지역 분들은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장비를 구매를 해가지고 제공해 드리는데, 온라인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자세히 이렇게 제가 뭐 사진 같은 경우를 실험할 때 좀 찍어가지고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실험 장비를 제가 제공해 드릴 수는 그 여건이 안 되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기가 제가 실험적인 거를 많이 할 때 그건 조금 해드릴게요. 이거는 집에서도 조금 이게 도구 활용해가지고 실험도 해볼 수 있게끔 좀 돌아가가지고 쉬운 장비, 뭐 거창한 장비 말고 그렇게까지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일부 실험 같은 경우는 꼭 장비가 필요하는 거 해야 하는 실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일부 실험 같은 경우는 꼭 장비가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특정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 충분히 집에 있는 물품으로도 실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